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탈토지세라는 건데, 이것은 손자병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난처한 상황,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장수사입니다. 우리 뉴스나 또는 KDI 연구 보고서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계속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지금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제도도 지금 늦게 출발해가지고 별로 안 돼 있고,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를 먼저 시작했던 유럽이 지금 어떻습니까? 수명은 늘어나는데 근로세들은 줄어가지고 전부 재정 파탄이에요. 지금 난리고 국가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안 돼 있지만은 사회보장제도를 먼저 실시했던 유럽,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나 사회가 책임진다고 했던 그 나라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문제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오래도록 하도록 해야 되겠죠. 국민들한테 일찍 퇴직하지 말고 일을 더 해라. 일을 더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금 더 내고 그때까지 연금 안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안 주겠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도 사회보장제도가 안 돼 있지만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덜나게 생겼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노후 생활자금을 자기가 조달해야 되는 수밖에는 별로 지금 다른 대책이 없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우리가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샌드위치 세대. 중간에 끼어가지고. 즉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 동안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했고, 부모 봉양했고, 자식 뒷바라지하느라고 죽고 살고 몇십 년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퇴직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그동안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집을 한 채 샀는데 쓸 돈이 없어. 이걸 하우스 푸어라고 그러죠. 집 가진 거지. 그 말이죠. 집 가진 거지. 하우스 푸어. 집 가진 가난뱅이.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서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하우스 푸어, 사회보장, 근데 근로 연장, 우리나라의 사정도 이제 국가가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고 자기의 노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노후 생활 이 준비가 안 되는 여기서부터 빨리 탈출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탈토지사란 말은 시여 처녀 후여 탈토. 전쟁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처녀처럼 아주 다소곳하고 상대방의 정세도 살피고 전쟁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일단 적의 약점이 포착이 되면은 덫에 걸렸다가 달아나는 토끼처럼 아주 신속하게 공격을 해서 그놈을 제압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오늘 가만히 생각해봐요. 덫에 걸려서 도망가는 토끼가 하지만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가겠죠. 예? 예.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는 처녀처럼 살펴야 됩니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정보를 잘 살피고 이게 과연 저놈들이 사기를 치는 건지 안 치는 건지, 전망이 있는 거, 앞에 비전이 있는 건지 다 알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처녀처럼. 자, 이런 식으로 토끼가 우물우물해서는 안 되고 도망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덫에 걸렸다 도망가는 토끼처럼 신속하게, 요 위기에서 탈출할 때는요 신속하게 해야지 꿈을 대고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자, 그러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데, 패러다임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고의 세상을 보는 눈, 사고의 틀이에요. 이것은 어떤 세상 현상이 아니고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행동 지침이 달라지거든요. 달라집니다. 자,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인데요.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물리학자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칩니다. 왜냐하면 과학 철학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학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생각은 점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바뀐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가족의 반대 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은 마치 처녀처럼 자세하게 정보를 살피고 자기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누구 말을 들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봐야 돼요. 자,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천동설은 지구가 이거 가운데 있고 나머지 별들, 이거 태양입니다. 태양도 지구의 주위를 돈다.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2000년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근데 우리가 태양을 보면 지구를 돌잖아요. 이렇게. 예? 지구를 돌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항해술,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맞지가 않아.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고 별의 위치, 북극성의 위치라든가 별의 위치를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 이게. 근데 반대로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생각하고 계산해 보니까 맞아. 그게 이제 지동설이. 그러니까 여기 있던 태양이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던 지구가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돈다. 이게 천동설이 지동설로 이게 아주 천지개벽하는 거죠.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근데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점차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 자, 이제 속도입니다. 속도가 이제 문제가 돼요. 속도는 우선 결단의 속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는데 결단을 우물쭈물하고 있으면요, 행동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모든 행동은 의사결정 이론에서 모든 행동은 의사결정의 결과입니다. 의사결정을 자기가 의식적으로 했건 무의식적으로 했건 행동 이전에 의사결정이 있어요. 내가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어야지 무의식적으로 아이스크림 꺼내러 간 것 같지만은 그 전에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빨리 해야 된다. 특히 대전략가들이 늘 강조하는 게 결단의 시간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적에 대한 공격을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덜 완벽한 계획이라도 적을 빠른 시간 내에 공격하면 전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괜히 우물거리고 있다 전장의 주도권을 적에게 내줄 수 있다. 그런 얘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괜히 결심 시간이 길어가지고 있다가 노후 준비 불충분이라고 하는 적에게 제압당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 이게 그다음에 이제 기회인데 기회 또는 행운, 이것도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회나 행운은 문자 그대로 운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 운이라는 것은 글자 자체가 움직일 운자란 말이에요. 운동할 때 이 운자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자체가 우리 동양에서 동양 철학에서도 운은 움직인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운이 이분한테 왔다가 이분이 잡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운은. 그러니까 이것이 운인지 이 운을 내가 행운으로 바꿀 건지 하는 것은 결단의 시간에 달려있다. 지금 그런 얘기. 고대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기회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라는 것은 어떤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인간 사회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보세요. 보니까 벌거벗고 있죠. 그 다음에 앞머리는 굉장히 길어요. 긴데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자,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기회를 빨리 포착하라고 하는 겁니다. 벌거벗고 있는 놈이 옷 벗은 놈보다 훨씬 잘 보이거든. 그렇죠? 누구든지 기회를 빨리 포착해라. 그 다음에 앞머리가 이렇게 길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내가 당신 앞에 갔을 때 빨리 내 머리를 움켜잡아라. 내가 지나간 다음에 뒷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 그 말이야. 대머리를 어떻게 잡겠어요, 저거? 잡을 수 없다. 여기에 날개가 달려있고 발에도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것은 기회를 놓친 놈이 잡으려고 하면 못 잡도록 빨리 도망간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에게는 이 기회가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저울을 들고 있고 여기 칼을 들고 있어요. 이것은 당신 앞에 나타난 기회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저울로 빨리 달아보라.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는 기회라면 칼로 뭘 자르듯이 빨리 결단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기회를 묘사한 그리스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기회는 그러니까 당신 앞에 잡아왔을 때 빨리 잡아라. 그리고 기회는 누구든지 볼 수 있다. 일단 당신 앞을 기회가 지나가면 이미 걸렸다. 못 잡는다. 날개를 달고 도망가고 뒤에는 대머리라서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울을 가지고 당신 앞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빨리 달아보라. 그리고 칼같이 결단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을 하는데 속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망가는데 천천히 가면 잡혀요. 그렇죠? 신속하게. 이게 빈곤이라든가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하는데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속도입니다. 속도. 힘이 아니고 속도예요. 속도.
이 속도가 느리면은요, 어떤 것으로부터도 탈출할 수가 없어요. 속도. 자, 그러면 지구를 탈출하려면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지구를 탈출할 수가 있어요. 탈출 속도 계산하는 건데요. 지구에서 탈출하는 거, 달에서 탈출하는 거. 인공위성 달에서 탈출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인공위성 지구에 탈출해야 되죠. 별로 가면, 화성으로 가면 화성에 탈출해야 되고, 탈출하려면 어때요? 못 오잖아요. 그게 탈출 속도인데, 뉴턴이 그린 겁니다. 뉴턴이 여기서 뭘 던지면은 속도가 늦으면요, 지구로 다시 떨어져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면은 지구 궤도를 이렇게 돌아요. 그런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요, 어떻습니까? 지구를 탈출해서 다른 별로 가버려요. 이게 속도입니다, 속도.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느리면 탈출이 힘들어요. 자, 요게 이제 앞으로 달로 올라가는데요. 요게 지금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연료가 타면서 뒤로 힘을 주니까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폴로호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팍 이렇게 나오죠.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하니까 반작용으로 힘이 이렇게 작용해서 지금 아폴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빈곤에서도 마찬가지로 탈출해서 비상을 해야 되는데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놈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놈들이 요것들이에요. 자존심 상하고, 체면 상하고, 가족 반대, 고정관념, 이게 사기꾼들이다,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 특히 화나게 하는 놈들이 많아. 화나게 했더니 스폰서 화나게, 파트너, 고객, 친구가 나를 개똥으로 봐, 이런 것들이 화나게 해가지고 추진력을 떨어뜨린다. 무지무지 화나거든, 정말. 나 그런 걸 봤어요. 어이구, 네가 어쩌다 그렇게 됐냐? 뭐 그러거든. 혹시 너 길거리에 나앉게 됐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이러면 사회적인 부정적인 통념,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무지하게 체면 송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사람 시쳇말로 쪽팔리게 만들지요. 그래가지고 안 해버린다. 추진력이 떨어져요.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중력 이상의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중력이 잡아다녀요, 밑에서. 중력이 없다면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중력이 없으면 여기 떠 있어야 되겠죠. 둥둥 떠 있어야 되는데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데, 이게 올라가려면 이 중력 이상의 추진력으로 받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추진력으로 하지 않으면요, 결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추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것도 아주 자연 법칙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는 지금 우리 화학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 전기 에너지, 요건 뭐예요? 빛 에너지 아니에요?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열 에너지로 바뀐 거죠. 이건 뭘로 바뀐 거예요? 소리 에너지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또 위치 에너지, 그 형태만 바뀔 뿐 에너지, 그 폐쇄된 계에 있어서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그 말이에요. 에너지가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에너지, 내 노력을 투입했는데 그 투입한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아까 물 끓이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위해서 밑에 불을 떼요. 1기압에서 물은 몇 도씨에서 끓죠? 100도씨에서 끓여요. 1기압에서 물은 100도씨에서 끕니다. 그런데 99도면 어때요? 끓지 않아요. 99도면 끓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가열된 에너지가 불필요하냐, 그런 말이에요. 불필요하지가 않아요. 그 에너지가 가해졌기 때문에 이놈이 99도까지 올라갔고, 나머지 1%만 1도만 더 올라가면 물이 끓게 돼 있어요. 근데 통상은 여러 성공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물이 90도까지 올라가는데 아이고 안 끄네, 그러고 그만둔다는 거야. 아이고 안 끄네. 그래서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대로 적용된다. 내가 뭔가를 위해서 에너지를 투입했어요. 그 에너지가 어디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가을에 사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과밭에 거름 주고 풀 메고 병충해 방지하고 그 노력을, 에너지를 투입하죠. 에너지를 투입해요. 그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땀 흘린 것만큼 거둔다. 요건 이제 일만 시간의 법칙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은 에너지 질량 등가의 원칙입니다. 옛날 고전역학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에너지라는 게 운동 에너지거든요. 이게 운동 에너지니까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에너지가 없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No, 천만의 말씀. 모든 질량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와 질량의 등가 원칙이야. 그러니까 나는 현재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그 말이고 에너지가 나로 바뀔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요. 1만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뛰어난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그렇듯이 그러면 9,000시간 투입했으면 그건 헛거냐? 천만의 말씀. 9,000시간의 에너지가 그대로 축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1,000시간만 더 투입하면 물이 끓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더미 사업 또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다 보면 성과가 잘 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개월 해도 성과가 안 나. 그것은 헛것이 아니고 에너지가 계속 축적되고 있는 중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잘하고. 통상 그래서 리더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강의를 하는 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통상 어떤 조직의 리더들이 탁 신입 멤버가 들어오면 딱 판단합니다. 젊은 두 사람이 들어왔어. 저는 인상을 보니까 성실하고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자식은 좀 음흉하게 생겼어. 능력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가 굉장히 잘 되어져요. 실수를 하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 너 같은 놈이 그렇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리더가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니까 리더에게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리더가 자기를 우습게 보고 사기꾼으로 보고 능력 없는 놈 보니까 이거 똑똑한 놈들이 잘해보시지 하고 잘 안 해. 나중에 리더가 뭐라 합니까?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 내 말이 맞아.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대하니까 그놈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이건 자연 법칙인데 인간 사회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우리 속담 이런 말이 있죠. 이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뿌린 대로 거둔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give and take. 이 give and take는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형이상학적이고 고상한데 뭐 주고 give and take로 되겠느냐. 천만의 말씀. 모든 인간관계는요. give and take예요. 어떤 아가씨가 그럴듯한 청년하고 데이트를 해서 사랑이 무르익으려 가는데 이놈의 청년이 맨날 맨입으로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라면 한 그릇도 안 사준다. 따라다니겠어요? 저는 안 따라다녀요. 맨입 가지고는 안 된다. 기부하는 라면이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라면이라도 기부해야 테이크하는 게 있지. 그런데 요 말을 보세요. 기부 앤 테이크예요. 테이크 앤 기부가 아니에요. 먼저 주면은 오게 돼 있다. 이게 작용이 있어야 반작용이 있지. 자,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이렇게 수학을 거두려면 봄부터 가을까지 뭔가 에너지 투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작용이에요. 액션이에요. 액션이 있으면 나중에 리액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 이거 물 같은 무생물도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소리를 하면은 멋있게 되잖아요. 사랑, 감사. 야, 물 같은 이 양만오마. 그러면 물이 이렇게 분자 구조가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이런 물을 마셔가지고 건강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그것이 건강에 좋다 그러죠. 물이 이럴진데 인간은 어떻게 하겠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거든. 그러니까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 비닐하우스 하시는 채소 농사 지시는 분이 거기다 무슨 음악을 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확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젖소 이 농장 하시는 분이 무슨 클래식 모차르트의 클래식을 틀어주면 저지도 많이 나온다고 그런다고. 왜? 스트레스를 덜어받거든요. 그렇듯이 이것도 기브 앤 테이크예요. 상대방에게 아무리 무생물이라도 좋은 말로 해주면 나에게 리액션이 좋게 돌아온다. 이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강한 힘으로 지구를 이렇게 찌그러뜨린다고 해요. 강하게. 블랙홀은 뭐든지 빨아들이기만 하지. 아까 탈출 속도라는 거 있었는데 블랙홀은 들어가게만 하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 블랙홀처럼 계속 빨아들이고 남한테 주지 않는 사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빈곤이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빈곤이라는 놈은 도대체 뭘 내놓지를 않아요. 다 잡아먹어.
건강도 잡아먹어. 가족 간에 우애도 사랑도 잡아먹어. 자녀 교육도 잡아먹어. 형제 간의 우애도 잡아먹어. 친구 간의 이 우정도 잡아먹어. 사회적 기여 아무것도 못하게 다 잡아먹어. 이 빈곤이 다 잡아먹어요. 이 빈곤을 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괴물인데 여기서부터 탈출을 해야 돼. 탈출을 하려면은 탈출 속도 이상의 속도가 필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간 브레이커는 절대로 되지 마세요. 테이크만 할 뿐 기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손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추종을 안 하려고 그래. 사귀지를 않으려고 그래. 인간관계 깨지는 거예요. 황금률, 이걸 학자들은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논어에도 있고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게 give and take예요. 그리고 작용, 반작용입니다. 논어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네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예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 사람을 대접하면 그렇게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승수법칙이 작용하고 이건 단계가 높아질수록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천일천만원 작전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고 애터미만 가능합니다. 사실은 애터미만 가능. 왜냐하면 무한 단계 실적 합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가 원리가 작동이 안 돼요. 자, 다음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임금을 주기 싫어하는 구두쇠 사장님이 가능하면 돈을 떼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젊은 놈이 와서 사장님 저는 임금 조금만 받겠습니다. 오늘 1원 주시고 내일 2원 주시고 모레 4원 주시고 한 달 가면 그렇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다시 말하면 산술급세는 매우 능합니다. 몇 플러스 몇은 얼마다. 이건 능한데 곱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해요. 곱하기라는 것은요, 기하급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사장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열흘이 지나도 1,000원밖에 안 돼. 아이고 그러면 이 자식 3,000원만 주고 한 달간 벌어먹을 수 있겠구만.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 이 단계가 넘어날수록 자, 한 달째 얼마가 돼요? 5억 3,687만. 자, 2의 30승은 10억이 넘어. 이게 기하급수예요. 기하급수. 이게 배가 원리입니다.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은 집에 가서 로그 함수로 풀면 나와요. 즉각 나와요. 로그 함수로 풀면은. 그런 게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로그 함수로 풀면은 즉각 나와요. 아이고 엄마 그거 금방 풀어줄게요. 탁 풀어줄 거야. 또 로그 함수로 풀 것도 없어요. 요즘은 계산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즉각 나와 이게. 이게 승수의 원리입니다. 멀티플라이 승수 효과라고 그래요. 멀티플라이 팩트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단계가요, 이렇게 단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이 지경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10단계에서 끝나버리면 에게게 1,000원밖에 못 받아. 20단계 보세요. 20단계 그냥 100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처럼 무한 단계로 합산을 안 해주면요, 승수법칙이 작용할 수가 없어요. 야, 종이를 50번 접었을 때, 이게 이 페이퍼를 말이죠, 복사지를 50번 접으면 얼마나 될까? 통상 우리는 종이 복사지 50번 접어? 그러면 무릎은 올라오겠네. 무릎까지. 많이 쓰는 사람이 에이 그것밖에 안 되려고 키 정도는 되겠지. 50번 접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천장은 올라갈 거야. 근데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 길이가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예요. 종이를 요 복사지를 50번 접으면요 몇 장이 되냐면 1125조 장이 돼요. 이게 앞에 나왔던 니들이 성공한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이 양반들이 무슨 초능력을 가지고서 그런 게 아니고 단계를 내려가면서 기하급수로 넣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 이걸 나비 효과라고 그럽니다. 나비 효과.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런 말. 요건 MIT 대학의 기상학자인 로렌트 박사가 발견해낸 이론인데 1960년에 발견했습니다. 기상 예측을 하기 위해서 12개의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컴퓨터로 풀었어요. 근데 그 당시 60년대 컴퓨터라는 것은요, 진공관 컴퓨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PC 작은 게 아니에요. 온 방으로, 이 방으로 컴퓨터가 하나예요. 근데 그걸 풀어놓고 내일 기상이 바람이 몇 메타로 불고 기온은 얼마고 습도는 얼마가 되겠다. 이걸 계산해 놓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마침 오줌이 말해서 오줌 싸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보니까 아이 웬걸, 아까 계산한 것하고는 내일 날씨가 전혀 달라. 아,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컴퓨터가 오줌 싸러 가는 동안에 0.5027 뭐 176 이렇게 나가는 데이터를 소수점 이하 4자리에서 4452을 해가지고 지가 계산을 했어, 컴퓨터가. 그러니까 그 값의 차이가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내일 기상의 차이가 완전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로렌츠 박사가 논문을 발표하면서 아마존 정글에서의 나비의 날개짓이 한 달 뒤에 텍사스에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썼어요. 다시 말하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매우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초기 조건의 조그만 차이가, 이런 현상이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시자나 안토니우스가 녹아떨어졌잖아요, 클레오파트라한테. 근데 또 역사학자는 또 그래놨더라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그녀의 얼굴이 먼저 변했을 것이다, 그래놨더라고. 하여간에 조그마한 초기 조건의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이게 애터미 사업을 언제 시작하냐, 몇 단계 내려가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눈덩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주먹만한 눈덩이를 굴러보세요. 처음에는 눈덩이에 묻어나는 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일단 굴러가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어른도 들지도 못할 정도로 눈덩이가 커져요. 자, 애티튜드, 이제 태도가 중요하다, 결론입니다. 태도는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이게 다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이 자동차 헨리 포드인데요. 헨리 포드 잘 아시죠? T형 자동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한 그런 경영자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어떻게 귀족만 자동차를 타느냐, 일반 노동자 서민도 자동차를 타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당시는 자동차는 귀족들이 장난감으로 그냥 쓰는 거지 도로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포드는 이거 왜 귀족만 타, 서민도 타야지. 그러놓고 간부 회의를 시작했어요. 어이 A 부장, 자네는 이러이런 자동차를 지금 만들 수 있겠나? 가격도 싸고 말이야. 이렇게 A 부장이, 사장님, 그건 현재 기술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드가 자네 말이 맞네, 불가능하지. 어이 B 부장, 자네는 만들 수 있겠나? 그러니까 사장님, 그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드가 자네 말이 맞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C 부장이, 아니 사장님,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맞다 하시고 만들 수 없다는 것도 맞다 하시는데 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들 수 없다는 놈은 못 만들고 만들 수 있다는 놈은 만드니까 둘 다 만든 거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만들 수 있다는 놈은 만들었잖아요. T형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사실은 그렇듯이 태도, 다시 마음가짐,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느냐, 긍정적인 마음을 갖느냐,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그렇게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연작, 안지, 홍곡, 지, 즉 제비나 참새 같은 작은 새가 나같이 큰 곤이나 황새의 마음을 어찌 알리요,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진나라가 이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망할 때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 농민 반란이 일어났을 때 진승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진승이라는 머슴이 품팔이를 하면서 논에서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새참을 먹으러 나와 논둑에 앉아서 하도 고달프니까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잘 되면 서로 잊지 말고 삽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머슴들 또 주인이 껄껄 비웃으면서 너 같은 머슴놈이 품팔이나 하는 놈이 뭐 잘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때 한 말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농민 반란군, 그래서 진승 같은 품팔이꾼인데 사마천은 이것을 왕의 지위인 세가에 기록해 놨어요, 이 말을. 그 다음에 이제 농민군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한 연설 중에 왕우장산 영유종효란 말이 있어요. 왕이나 제후나 장군이나 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되면 그만이지. 그래서 실제로 왕이 됐습니다. 초나라 왕이 됐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애티튜드, 태도에 따라 달려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부자 4명 중 3명은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집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나머지 3명 중에 한 놈은 누구냐? 그러면 부모 잘 둬서 부자 된 놈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애터미 사업은 스프린트이자 마라톤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스프린트는 단거리 경주를 스프린트라고 그러죠. 초기에요. 앞에서 말한 지금 추진력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다리를 잡아다니는 놈이 많아요. 체면, 자존심, 가족의 반대, 그 다음에 화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강하게 추진하지 않으면요, 그건 거의 힘들어요. 거의 힘듭니다.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할 때 밤잠을 안 자고 며칠을 하는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기한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논문을 써도 그렇고 한번 쓰기 시작하면요 정말 밤잠을 안 자고 합니다. 그렇듯이 초기에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루어가려고 할 때 활주로를 달립니다. 그때 엔진 소리가 가장 커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양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로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위성 올라가는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에서 올라가서 일정까지 올라가는데 연료의 절반을 쓴답니다. 나머지는 그냥 가면 돼요. 추력을 붙으면. 그런 식으로 초기가 중요합니다. 스프린트란 말이에요. 초기에는 힘껏 달려야 돼요. 힘껏. 그러나 이렇게 힘껏 달릴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전력을 해서 달리다 보면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일단 어느 궤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 레이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장기전이에요. 마라톤이지 단거리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기에는 스프린트로 힘을 추력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구 세계 육상 경기대회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선 많이 본 사람 들어갔지요 이게. 이 양반은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인상을 이렇게. 자, 여러분 앞에 나온 리더들이 2년 또는 3년 동안에 그 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해서 허풍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사람들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승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원리예요. 이건 아무리 개인 회사에 오래 근무해도 그 법칙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래요. 자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받는 관계이지 받기만 할 수가 없어요.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외 됩니다. 그건 우리 지금 사업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이 꾸벅꾸벅 눈만 하고 몸만 받아먹고 앉아있지 도대체가 움직이질 않아요. 두꺼비 파리 잡아먹는 거 보셨죠? 몸으로 움직여 잡아먹는 거 아니고 혀만 이만큼 내가지고 잡아먹고 또 눈만 끄먹끄먹 앉아있죠. 인간 세계에서는 그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인간관계는 반드시 투웨이지 원웨이가 아니에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으로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의 속도가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시여처녀 후의 탈토처럼 처음에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시면 칼같이 결단해서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